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8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도 어제하고는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갭 상승했고 조금은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도 코스피가 1.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399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1포인트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1.8%의 상승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룹주들, 이쪽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고, 상대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 이쪽은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드라마 콘텐츠, 엔터, 게임 등등 많은 업종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었다면 기관은 연속적인 수급은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처럼 한 달 만에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거래대금도 조금은 실려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모처럼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항상 6만원을 터치했을 때 또 깨지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발생이 되었었는데, 오늘은 3% 가까운 상승과 함께 6만 1,8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죠. 이어서 삼성 SDI, 오늘 일시적인 조정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기관이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오늘 모처럼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네이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연속적인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 SDI, LG이노텍,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를 상당히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삼성전기,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또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3일 만에 반등이 나왔던 미국 증시가 어제도 한 차례 상승이 나왔어요. S&P 500이 1%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도 0.85%, 다우지수는 1.3%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에 시장 흐름이 참 많이 돌아섰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것을 예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다우지수를 보더라도 이렇게 3일 만에 또 흐름을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었고, 과거였다면 그 흐름을 돌려 세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나스닥은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시장의 안정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흐름들이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보면 대만도 오늘 1%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니케이도 1.4%, 그리고 그래도 상해지수는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에 있어서 조금의 특이점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2.5%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거의 최근 1년 동안 주봉상 22평선을 단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확실하게 돌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작년 말에도 한 차례 돌파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와 조금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는 초입 구간, 초입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금리 인상이 몇 차례 남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80% 이상은 금리 인상 마무리 단계인 만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틀 동안의 급락이 나왔다면 이번 주에는 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는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 지금 LG화학은 마이너스 1.8%, 그동안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삼성 SDI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의 약보합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과 반도체에 비해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2차전지 관련주가 조금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저는 미국의 중간 선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몇 가지 기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중간 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유력하고 상원은 초박빙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2년 전에 선거를 보시더라도 바이든 정부의 수혜주로서 대표적으로 친환경 관련주, 첫 번째로 풍력, 태양광, 그리고 2차전지까지 이쪽 업종이 선거 전후로 해서 상당한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물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왔던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컸다는 것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서 공화당의 선거 승리가 조금은 점쳐지는 상황인 만큼 거기에 따른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미국 시장을 보면 대체적으로 친환경 관련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게 오늘도 국내 시장에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선거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전기차 시장의 개화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또 전 세계 시장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다면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물량을 정리하고 내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 왜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적 이슈로 볼 것인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은 참조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여름에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주봉 차트예요. 그런데 2020년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으로 생겼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당시가 이쯤 되었겠죠. 한 11월쯤. 그 당시까지 시장이 정말 강세로 연결이 되었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왔지만 장기간 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한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단정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다른 업종 대비 상승폭이 강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모건 스탠리 의견대로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증시의 랠리로 이어진다면 대표적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첫 번째로 강세를 보일 것인지 그 점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건 스탠리 의견대로 증시의 랠리가 나온다면 만약에 저라면 그동안 상승폭이 제한이 되었었던 그런 업종이 자금에 몰릴 가능성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최근에 정말 좋은 이슈 하나도 없었고 매번 주가의 하락만 나왔었던 대표적인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카카오페이는 10% 가까운 급등이 나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5%, 또 카카오도 3%, 네이버도 모처럼 5%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자금의 순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죠.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세가 나오고 반대로 시장은 상승이 나오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은 다시 시장이 돌아서게 된다면 오히려 약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일 선거 결과 발표 이후에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측치를 보면 7개월 연속으로 8% 이상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차례 지난 7월에만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8%가 아닌 7%대라든지 저번처럼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의미 있는 7%의 수준을 보여준다면 또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염두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만큼 작년 10월부터 물가가 크게 뛰었던 시발점이었던 만큼 과연 1년 뒤엔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동안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었던 주된 이슈 에너지 가격하고 집값 물론 에너지 가격은 소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더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달 연속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13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관련 기사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예측치를 하회하는 7%대 정말로 7%대가 나온다면 물가 상승이 둔화를 넘어서 이제는 꺾이는구나 그런 심리도 시장에 녹아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환율을 한번 살펴보면
어제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14만가량 하락하면서 거의 2달 만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조금 의미 있게 보는 것이 직전 저점. 자, 유가도 꺾일 때는 반드시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계속 저점을 낮춰가면서 그 가격대를 낮춰왔었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10월 달의 저점을 이번에 크게 깨고 내려왔고, 이렇게 직전 저점을 이탈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그동안 정말 약세 흐름만 나왔었던 플랫폼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상승이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깨면서 1,300원대에 진입을 했다. 이것도 정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하고 내일 모레 두 개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모건 스탠리 의견대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또 연말에는 산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